오케이. 자, 오늘은 우리 그 서비스 디자인 블루프린트 여러분들이 그린 거, 함께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갖다가 어떻게 익스펜드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유저 저니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니맵이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린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저니맵을 만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서비스 블루프린트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우리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 가치가 제공되는 전체 과정을 이용자하고 제공자의 관점에서 시각해 놓았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래도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당히 플렉서블하고 적당한 수준의 앱스트랙트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디자인 하면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디자인 수단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비스의 시작이고 이쪽이 서비스의 끝이다. 그랬을 때 이쪽에 프론트 스테이지하고 이 백 스테이지가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역할이나 또는 강도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저 한밤중에 강의하면서 제일 복잡한 강의를 갖다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 피지컬 에비던스하고 커스터머 액션, 그 다음에 온 스테이지 컨택 퍼슨 액션, 그 다음에 백 스테이지 컨택 퍼슨 액션, 그 다음에 서포트 프로세스까지 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게 제일 기본적인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구성 요소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갖다 각각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피지컬 에비던스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치 포인트들이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하고 직접 대면하는 임플로이의 액션이 있고, 백스테이지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프로세스가 있다. 여기 얘네들 사이에 이런 선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선은 라인 오브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용자와 제일 앞단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이 하나 있고, 그 서비스 제공자하고 백스테이지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선을 보여주는 라인 오브 비지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가 라인 오브 인터널 인터랙션이 있어서 이 백스테이지 사람들하고 서포트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결되나 하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리는 방식은 여기 2번하고 3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리고, 그래서 사용자와 제공자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핵심적인 행동 단계를 갖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늘려서 터치포인트하고 이 시스템 차원의 구성 요소들을 갖다 보고 얘네들 간의 흐름을 보자.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 그 선이 이 네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용자 저니맵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다 하는 기초 데이터를 갖다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맨 땅에 헤딩하기는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갖다 어떤 템플릿이나 기본적인 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툴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인포메이션 인텐스 서비스냐 익스피리언스 인텐스 서비스냐에 따라서 한 7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이런 7가지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유형들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이 어떤 점이 어떤 면에서 더 강조되고 또 블루프린트가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나눴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실제로 한번 블루프린트를 갖다 그려보자.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리비전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딱 한 번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화하면서 점점 더 자세하고 또 조금 더 명료한 그런 형태로 블루프린트가 이제 진화하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커트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서비스 청사진의 기본 골격을 갖다가 잡아서 한번 같이 쉐어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낸 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기본 골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그냥 세부적인 머슬까지 다 잡아 버린 우리 팀들이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발표할 팀은 토마토 라면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되게 자세하게 그렸어요. 토마토 라면조가 지난주에 꼴찌했거든.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이 얼굴이 그냥 확 그려지는 게 보여서 참 미안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절치부심을 했더라고. 네, 저 이번 주에 열심히 했는데요. 일단 저희 서비스는 조금 저번 중간 발표 때와 약간 형태가 바뀌어서 공연하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일단 커스터머 연습장이 아니야 이제. 네, 연습장이 아니야. 네, 연습이 아니고 공연 자체를 중심으로 둬서 커스터머를 세 분류로 먼저 나눴어요. 손님, 공연자, 그다음에 카페 주인 또는 공간 주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프런트 스테이지랑 커스터머 액션을 먼저 시작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쪽부터 봐봤어요. 그래서 먼저 서비스 인식하고 사람들이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각자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프로필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공연 장소를 탐색하거나 공연자들은 이제 공간 주인들은 공연자를 탐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락을 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공연장 추천 서비스 또는 연락처를 공개하고 공연 요청하는 그 양식을 제공해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만든다가 이제 이 부분의 주요한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매칭이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각자의 프로필을 기반으로 날짜나 장소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공연이 될 때까지 사실은 원래 저희랑 터치포인트는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뭔가 공연할 때까지,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연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공연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공간 주인들이 올리면 그 손님 입장에서도 공연 준비하는 걸 보고, 저 공연에 가고 싶다 해서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와는 저희 서비스와 직접적인 터치포인트는 없지만 공연 내에서 관객들이나 공연 주인들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손님의 경우에는 공연 사진을 등록해서 후기를 작성하면 어떤 포인트를 주어서 다시 그 카페에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공연 관객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저니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자나 카페 같은 경우는 역시 후기를 작성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리뷰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카페 입장에서는 포인트로 고객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스테이지가 그래서 이제 터치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백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선호하는 공연 같은 거를 프로필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하면 뭐 이번 주에 이런 공연이 여기서 열린다고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요청을 할 때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컨택하라고 놔두면 아무래도
진정성이 떨어지는 연락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 양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나 카우치서핑 같은 경우에도 몇 자 이상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자기를 어필해서 이렇게 진짜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양식을 제작한다 이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나 촬영본, 공연 영상 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백스테이지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서포트 프로세스 같은 건 사실 저희가 백스테이지랑 서포트 프로세스랑 되게 헷갈렸었는데 일단 집어넣은 것은 사이트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마케팅 계획을 한다든지 알림 기능을 구축한다든지 스케줄이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를 서포트 프로세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가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블루프린트가 다 다를 것 같아서 각자의 시나리오를 먼저 써보라고 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보충을 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일단 나서부터 하면은 우리 지금 커스터머 액션에 손님하고 공연자하고 카페 주인이 있는데 그 과정을 나눈 걸 너무 잘 나눈 것 같고, 근데 스테이크홀더로 이제 저거는 공연자가 카페 주인이나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혹시 중간에 이런 요새 이 인디펜던트한 매니지먼트 회사나 이런 건 안 들어가나? 나는 지난번에 우리 그 학회 할 때 싸이가 와가지고 클로징 플래너를 스피치를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 전까지. 대부분 내가 못 사람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하고 비서하고 이렇게만 봤다고. 근데 이제 저거는 지금 보면은 공연자가 모든 걸 다 섭외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도 되는데 혹시 매니지먼트 컴퍼니나 이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저희가 처음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일단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가 좀 소규모 공연팀이라든지 이제 많이 경력을 쌓고 연습하고 싶고 그런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연 기회를 잡기도 어렵고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인지도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 매니지먼트가 따로 이렇게 없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첫 번째는 노란색하고 회색하고 어떤 차이? 회색은 서포트 프로세스랑 관련된 것만 회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머 액션에서 그러면 공연자도 돈을 내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사용한다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공연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자체가 처음에 시작 컨셉은 이제 버스킹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말 완전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아마추어인 사람이 길거리에서 말고 어느 정도 장소가 있는 곳에서 공연을 정기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게 있고, 공간 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카페가 막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장사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뭔가 자기 카페 공연이라는 요소를 집어넣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얘기하다 돈을 내고. 돈을 막 주고받는 요소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음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만약에 돈을 공연하게 되면은 돈을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쉐어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공연을 카페 주인에서 공연을 유치해봐서 공연을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서로서로 필요한 요소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은 뭔가 따로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안 가지고 있어요. 서로서로 필요한 요소들을 건네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DB가 쌓이고 나면은,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잖아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공연을 했던 뭐 리뷰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네, 일단은 그걸 위주로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신 거랑 뭔가 최초 느낌 얘기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면은 그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공연했던 영상 같은 거를 먼저 처음에 가입할 때나 그럴 때 제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밖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기는 공연자 프로필 등록에 들어가겠네. 네. 뭐 일단 콘서트랑 다른 특성은 저희가 공간 장소가 공연만 일어나는 콘서트홀이 아니고 카페라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 주인 입장에서 가장 시간대가 많은 시간에 버스킹 팀을 부르겠죠, 아마도. 근데 수요가 먼저 확인되어야 된다는 점은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갖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액션의 순서라든지 이런 게 한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그렇게 큰 서비스의 구조를 갖다가 잡는데 유용한 툴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각 팀 그 프로세스 액티비티 간의 연결 관계 같은 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기에도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팀은 우리 종이 비행기예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 팀 이 실제 과정을 갖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고 뒤에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컨셉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갖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좋았고 우리 그 다음은 잘 잤어요. 그래 이름 잘 잤어. 잘 잤어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잤어요 서비스 블루프린트 특히 인터랙션 부분들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갖다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밥상 백스테이지 쪽을 갖다가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작성을 갖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왓썹 원섭 그 다음에 작심백일까지 됐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블루프린트 망하면 다시 해야 되나요? 사실은 블루프린트는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나갈 프로젝트도 블루프린트를 보완하는 게 한 꼭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완하는 작업을 갖다 계속 할 거야. 동심 아니죠? 찬양이. 저희가 뭘 넣으려고 하니까 뒤에 솔루션이 있어야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직 솔루션을 다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블루프린트를 하려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이 블루프린트는 사실 as is 모델, 현재의 모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o be 모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의 진도상으로의 지금의 포지션은 to be 모델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to be 모델에 대해서 그리는 거고, 우리가 as is 모델을 할 때 그 저니맵을 그렸어요. 그때 그렸는데 그때의 저니맵은 as is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그때의 키 포인트였고 지금 그리는 블루프린트는 to be 모델에 대한 제너럴한 아키텍처를 잡는 거. 그게 키 포인트.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는 매듭과 끝이 되게 처음 시작이랑 끝이 되게 명확한데 저희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간에 이렇게 통일된 그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상 움직이는 게 통일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살표가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게 뭐지? 모든 게 모든 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비록 이제 사람들의 행위나 행동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요 블루프린트를 갖다 그릴 때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책정하고 그려도 돼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장 티피컬하게 신촌 거리를 사용할 것 같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블루프린트를 그려도 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파트가 됐고요. 두 번째 파트로 가면은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익스텐드를 시키는 거예요. 익스텐드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이제 보통 익스텐드를 시키는 방법은 이 수평측을 갖다가 잘게 더 나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직에 있는 칼럼들을 갖다가 더 많이 채워 넣는 거가 주로 이제 이 단계에서 작업을 갖다가 하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작업한 내용이 구체적인 프로토타입으로 표현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루프린트에서 오늘 얘기할 서비스 저니 맵이 나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게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요소로 표현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게 이 전체 디벨롭먼트 단계에서의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 아키텍처 모델과 서비스 터치 포인트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또 인구에 회자되는 그 방법이 서비스 저니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에 이렇게 다른 뭐 외부 기관이나 수업에서 이 서비스 저니 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아키텍처가 우리 블루프린트였다면은 이제 그 저니 맵은 요 단계를 갖다가 이어주는 그래서 이 사용자와 터치 포인트와 아키텍처를 이어주는 요 푸른색 선 정도에 위치하는 게 우리 서비스 저니 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이 터치 포인트로 넘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게 만들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사용자들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as is에서의 유저 저니를 갖다가 했었고 터치 포인트 매핑을 했고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 블루프린트를 익스텐드 시킨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익스텐드 시키느냐 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2B 모델의 서비스 경험과 그에 수반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게 되면은 이게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피지컬 에비던스였고 2번이 커스터머 액션이었고 3번이 온스테이지 인플로이 액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라인 오브 인터액션이 있었는데 요 1, 2, 3만 하는 거예요. 4, 5, 6은 제끼고 4, 5, 6은 제끼고 1, 2, 3만 해서 이 실제 사용자하고 온스테이지 인플로이하고 그거에 수반되는 피지컬한 에비던스가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포커스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밑에 있는 4번, 5번이 빠졌으니까 전체 그림은 더 간단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 1, 2, 3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여기서 보충해서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이런 전문 서적들에서 이제 이렇게 커스터머 저니 맵을 갖다 그려라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들 하는데 어떤 거 하나가 이렇게 딱
정답이고 항상 그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그런 법칙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우리의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그린 다음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디파인 하면서 저니 맵하고 터치포인트 모델을 그렸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블루프린트를 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가 움직여 나가면은 아마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사용자의 액션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아이템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얹혀 놓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확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비행기다. 종이 비행기는 보니까 이제 다시 저 면세점으로 갔어요. 이제 비행기 타기 전으로 갔어. 이제 한 바퀴 확 돌고 와가지고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으로 갔는데 이제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책을 빌려가면서 또는 사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액션 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뭘 제일 많이 케어할까? 사람들이. 저희가 저희 책이 공항을 그러니까 출국할 때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나 출국했어도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런나스틱에서 달리고 나면은 그 거기 포스팅 되면서 몇 킬로미터가 어디까지 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 책에는 또 저희 책 QR코드를 맨날 페이지 찍어서 그 자기 좋아하는 문구대로 올리게 하면은 이 사람 지금 출국하는데 이런 책이 있는구나 딱 이렇게 페이스북에 런나스틱처럼 포스팅이 돼가지고 약간 그 서세적인 느낌과 이런 지적인 느낌과 여행의 이런 걸 같이 좀 자랑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 책을 사면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그 알려주는 터치포인트들이 이제 서점 내부에 진입할 때부터 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스트럭션이 내부에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요새는 허세가 키워든가 봐. 이제 말하자면은 책을 사는 거에 대한 히든되어 있는 동기가 뭐냐. 그 행동에, 사용자의 행동의 동기가 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종이 비행기 팀은. 그렇다면은 그 동기가 이 전체의 전이 상에서 드러나 보이게. 어떤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가 어떻게 충족 또는 충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터치 포인트들을 갖다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중점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네, 괜찮고요. 이제 그런 축들이 이 저니 맵에서는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와서, 블루프린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기에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의 목적상 얘네들은 한눈에 전체 프로세스를 갖다 보면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모션이나 동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모델이 무거워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나중에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저니 맵은 그거에 포커스해서 그려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또 그래야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보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고 어떤 이모션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기 요소들. 그리고 여기서 기대하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어떤 포지티브한 이모션이나 또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네거티브한 이모션이나 이런 이모션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스터머의 저니 맵을 그릴 때는 이런 이모션이나 동기 부분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건 이제
그 쇼핑과 관련된 저니 맵이에요. 부평 지하상가의 쇼핑과 관련된 뭐 맵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커스터머 액션 다음에 터치 포인트 사이에 이런 그 커스터머의 이모션,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갖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칸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 그 감정선에 움직이는 큰 굴곡점들을 갖다가 찍어 놓고 그 굴곡점에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서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구체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저 블루프린트랑 다른 점은 이 밑에 포인트가 없죠, 지금. 밑에 포인트가 없고 이 팀에서는 터치 포인트를 갖다가 밑으로 내렸어요. 제일 위에 있던 피지컬 에비던스에 있던 터치 포인트를 갖다가 밑으로 내리고 키 전이가 되는 스텝을 놔두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터치 포인트가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스테이지 인플로이의 액션을 갖다 아예 없앴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서는 이 생각하는 이 이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모션에다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칸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커스터머 액션하고 터치 포인트 그리고 커스터머의 이모션 여기에다 포커스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 이제 이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평 측을 갖다 잘게 자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블루프린트한테 큼직큼직하게 우리가 단계를 갖다 나눠서 봤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갖다가 아주 세밀한 단계로 잘라서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그 기본적인 골격들을 갖다가 아주 블루프린트는 하루 단위, 저니 맵은 10분 단위 이런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을 갖다 할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촘촘하게 시간의 슬라이스를 갖다 상당히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서비스의 순서가 필요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서비스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끊겠죠. 그럴 때는 초 단위로 끊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있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면에 이제 1년에 걸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긴 하지만 막 초단으로 끊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을 때는 사용자의 중요한 액티비티가 뭐냐 하는 수준에서 끄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에 수반되는 피지컬 에비던스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보고 그 기저에 딸려 있는 동기 요소나 이모션 요소들을 갖다가 이것처럼 아예 딱 명시화시켜 가지고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면은 위에 커스터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웨이트리스가 있고 여기 실제 쿡하는 쿠키 있고 미디어 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페일 라인이 있고 이모션 라인이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이 만들어지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이제 여의도나 이런 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레스토랑에서 저 식당에 가기 전에 어플 받아가지고 어플로 선주문하고 집을 다 하고 나서 가가지고 밥만 먹고 나오는 이제 그 액티비티들을 갖다 가지고서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 제안한 프로포절이에요. 이제 그 팀의 저니맵이고 이 팀의 저니맵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막 긋지는 않았는데 이 각각의 저니들을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한 유저 액션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예약, 좌석 지정, 메뉴 선택, 입맛에 맞는 추가 옵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고민하기, 사전 주문하기, 음식점에 입장하기, 자리 잡기, 메뉴 주문하기, 기다리기, 제공받기, 추가 주문하기, 결제하기, 퇴장하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쭉 늘린 거예요. 이렇게 저니 맵을 갖다 쭉 늘리고 그 다음에
이 팀은 이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나는 아까 우리 앞에 팀은 이모션만 별도로 칸을 그었는데 여기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칼럼을 갖다 다시 새롭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모티베이션이나 니드 같은 걸 갖다 그려주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팀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요소들이 이 저니 맵에서 사용자의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말하자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모션이 그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 그리는 게 맞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땐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디스커버하고 디파인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수집했던 굉장히 다양한 그 정성 데이터들이 있잖아. 그런 정성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저스티피케이션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내려갔고, 여기서는 왜 올라갔고, 여기서는 왜 사람들이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 달아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나 이 실제 그 저니에서 사용자나 제공자들이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프린시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행동 원칙 같은 걸 갖다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차 여행 서비스였는데 그 기차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몇 가지의 프라미스 또는 그 사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칙들 또는 제공자의 원칙들 또는 사용자에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갖다 중점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하는 이런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걸 갖다가 여기 explore, buy, anticipate, getting connected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이 원칙들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에 있었던 그 저니 맵이에요. 그리고 꽤 잘한 사례로 유로레일 사례로 굉장히 많이 손꼽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애견센터의 그 사례인데 애견센터 사례들을 갖다 보게 되면 제일 위에다가 우리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터치포인트 보여주고 여기 이 팀은 굉장히 터치포인트를 약하게 다뤘죠. 굉장히 라이트하게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약간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유저 액션이 있고 모티베이션이 있고 인플로이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칙을 갖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서비스는 애견 주인들에게 가디언십,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소셜라이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어디서 봤죠?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봤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밸류들, 그런 밸류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린시플로 표현해 줘가지고 실제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밸류들이 중요한 프린시플로 작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이 포커스를 갖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퍼소나를 갖다 위에다 써줘요. 저니맵에서. 이건 누구의 전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었을 때 퍼소나를 갖다 만들고 퍼소나에 따라서 우리 리클러스팅을 했었어요. 디스커버에서. 그때 만들었던 그 퍼소나를 위에다 써줘서 이 전체 전이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전이가 아니라 요 사람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민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퍼소나를 갖다 얹혀주면은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동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창업을 갖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do it yourself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만든 건데 그랬을 때 위에 보면은 저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퍼소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하는 걸 딱 저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유저 액션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많이들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doing, 무슨 일을 했냐, feeling, 뭘 느꼈느냐, thinking, 어떤 생각을 했느냐, experiencing,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이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doing, thinking, feeling, experience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다 합쳐져서 커스터머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액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의 3요소라고 하는 감각적인 경험이나 판단적인 경험이나 관계적인 경험이 이 전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여기서 누구랑 아주 중요한 사람이랑 관계가 구축됐다든지, 여기서 굉장히 인터널한 오리엔테이션이 나타났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본인들의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갖다 여기다 기재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널 하나를 갖다 올렸고, 이거는 이제 지하상가인데, 부천 지하상가의 쇼핑인데, 거기에서 액션만, 커스터머의 액션만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doing, thinking, experience,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타치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실제 그 사용자의 액션 부분을 갖다 상당하게 포커스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필링 가지고 어떤 띵킹을 하고 그걸해서 어떠한 익스피리언스를 했다라는 걸 포커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그 커스터머 저니 맵의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싹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면은 저니 맵에 대한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비스 디자인이나 요새 하고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보고서 템플릿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맨땅에 헤딩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7가지 타입 있잖아요. 그 7가지 타입을 보면은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아주 티피컬한 전이 맵들이 있어요. 그런 맵들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리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이제 이 나은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느 수준으로 왜 우리 이거 하고 이 터치 포인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한번 요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오면서 디벨로프 단계에 들어오면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갖다 이렇게 디파인을 갖다 했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갖다 중간에 놔두고 우리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밸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갖다가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니맵을 갖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as is 모델 디스커버하고 디파인에서 생각했던 터치 포인트 맵을 다시 가서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았던 터치 포인트 맵을 갖다 보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터치 포인트를 갖다가 수집한 다음에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 막 도출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컨셉으로 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왔던 터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현업에 가서 보게 되는 터치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터치 포인트들을 갖다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터치 포인트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요. 그래서 전체 블루프린트가 있었고 거기에 전이 맵이 있었는데 그 전이 맵에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터치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변형하거나 또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까. 그래서 그거 수준에 맞는 새로운 터치 포인트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은 걔네들 그 터치 포인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클래시파이를 시켜요. 그러면 주로 요런 거에 터치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다 하면은 그런 각각의 터치 포인트들의 컨셉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갖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저니맵에다가 다시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터치 포인트에서
저니맵에서 터치포인트 매핑을 했던 그 수준에서의 새로운 터치포인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리는 저니맵에다 올려놓고 그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쭉 모아놓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백스테이지의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전체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서비스 디자인을 요런 아이템들 서비스를 가지고 요런 툴을 갖다 제공해서 진행하자 하는 것까지가 나오는 게 이 저니맵과 블루프린트와 터치포인트들 간의 상관관계인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이터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블루프린트를 그리고 블루프린트에서 저니맵을 그렸는데 그 저니맵을 그리고서 터치포인트로 내려가 가지고 어떤 터치포인트들이 있는가를 보고 다시 올라가서 저니맵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저니맵에 따라서 블루프린트를 갖다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3단계를 갖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디자인의 아키텍처가 점점 구체화돼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래서 디벨롭 단계는 오가닉하고 이터레이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특성 때문에. 물론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그 전문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터레이션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업다운을 하면서 모델이 정밀화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하이라키 상에서 이 하이라키를 갖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터레이티브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팀에서 같은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이모션이 정말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가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정 보완을 하는 작업이 이 디벨롭 단계의 가장 큰 핵심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프로토타이핑은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 저니맵을 갖다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서비스 저니맵을 갖다 한번 들여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동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블루프린트 업데이트하는, 해가지고, 이걸 하면서 저니맵을 그리면서, 우리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갖다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면은 내가 질문 받을게요. 수고했습니다.